태정치력 19권 태정 10년 1월 28일 을미 8번째 기사 1410년 명령락 8년 봉궁의 노비를 감금한 대우군 문기와 부사정 한익을 순금사에 가두다. 한익이 스스로 말하기를 제종 근금이 그 동생인 본궁노 무작지에게 의탁하여 연주를 타고 본궁에 투속하였으므로 본궁에 나아가 근금을 보고 데려왔는데 얼마 안 돼 도망하였습니다. 이튿날 본궁 별감 전동량이 근금을 데리고 동북면 군영에 이르러 한익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서 근금을 주려고 했는데 근금이 술이 취하여 무리하였습니다. 패두 대혹은 문기가 말하기를 한익이 지금 있지 않으니 그가 오거든 너가 주어라. 너가 이렇게 무리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고 그를 잡아서 묶어 두었습니다. 조금 뒤에 이기 와서 금금을 풀어보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명하여 문기와 한익을 순금사에 가두었다. 사무에서 이르기를 한익이 함부로 본궁에 들어가서 근금을 매질하고 제 종이라 칭하였으니 매우 위를 공경하는 뜻에 어긋납니다. 노마의 꼴을 차도 오히려 죄가 있거든 하물며 복리에 이겠습니까? 빌건대 한익을 불경한 까닭을 군문한 뒤에 근금의 근각을 캐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한익은 이미 가두었으니 결단을 기다린 연후에 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문기는 논하지 말라. 노마는 임금이 타는 말을 말한다. 태정실록 19권 태정 10년 1월 30일 정류 첫번째 기사 순금사 관원을 보내 윤목, 조희민, 이민, 강사덕, 유기 등을 유배지에서 참수하다. 처음에 의정부 사인 조계생을 불러 전지하기를 정부 공신 대간이 소장을 올려 여러 번 청하므로 내가 부득이 대답하기를 자세히 옥수를 보고 그 경중에 따라 죄를 주겠다 하였는데 오늘 순금사가 죄상을 갖췄어서 아뢰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범죄 사실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어찌 다시 문안을 상고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차마 그 뿌리를 뽑지 못하는 것을 대신들이 이미 알고 있다. 뿌리를 제쳐놓고 지업을 치는 것이 천의에 어긋날까 두려워하여 내가 감히 듣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조금 뒤에 여러 대신들이 대궐뜰 앞에 나와 아뢰기를 명령하시기를 이미 뿌리를 뽑아 없애지 못하고 지엽에 어떻게 죄를 가할 수 있겠느냐 하셨는데 신등이 청이 어찌 뿌리를 제쳐놓고 지엽을 치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만 주상께서 차마 못하시기 때문에 감히 굳이 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도당들의 죄는 정상과 법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어찌 백의를 아끼십니까 하였다. 이에 전지하기를 이 무리가 이미 죄를 받았으니 또 무엇을 더하겠는가. 그러나 그 사이에 어찌 경중이 없겠는가. 다시 순금사의 문안을 가져다가 상고하여 그 경중을 분변해 시행하라 하였다. 여러 대신이 다시 아뢰기를 그때 문사관도 모두 대궐들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죄가 경중이 없다고 말하고 신등이 듣고 본 바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어찌 다시 문안을 상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또 윤허하지 않았다. 여러 대신이 문안을 싸가지고 물러갔다가 조금 뒤에 참지 윤사수 서천군 항상경을 시켜 아뢰기를 신등이 다시 문안을 상고하여 의논하니 죄의 경중이 조금도 차이가 없어 위에서 아래 이르기까지 한 입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원컨대 심판하소서 하였다. 이에 전지하기를 이 일은 지극히 중대하여 사람의 생명이 매어 있으니 어찌 감히 경솔하게 할 수 있겠는가. 나도 또한 문안을 자세히 본 뒤에 판도하겠다 하였다. 이튿날 의정부 삼공신이 대궐에 나와 다시 불로와 민무진 윤목의 죄를 청하니 임금이 차마 주륙하라고 분명히 말하지 못하고 정부와 공신이 전일에 올린 소를 가져다가 판도하기를 불로와 민무구 민무질은 아직 내버려 두고 논하지 말라. 그리고 윤목 이하는 각각 경중에 따라 자세히 분간하여 시행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만일 경중이 없다면 반드시 아뢰 것도 없다. 내가 듣고 싶지 않다 하였다. 이에 정부와 공신이 아뢰기를 모반 대역은 수범과 종범을 나누지 않습니다. 윤목 등이 역신과 당부하여 사사로 논의하였으니 대역 부도를 어찌 경중을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순금사 호군 이승직을
해진에 보내 유기를 베고 부사직 윤은은 광양 장흥에 보내어 이빈과 조희빈을 베고 사직 김자양을 영해에 보내어 경사덕을 베고 부사직 우도를 사주에 보내어 윤목을 베었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1일 무술 첫번째 기사. 문소전의 제사. 해질 무렵 길이가 열척되는 무지개가 서쪽에 나타나다. 머리와 꼬리 부분이 없었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3일 경자 첫번째 기사. 농사철을 맞이하여 외방의 잡색 군정의 검열과 사송을 일시 정지토록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금년의 절후가 다른 해에 비하여 이르고 또 외방의 시위군과 진속군도 이미 방비가 있습니다. 지금 잡색 군정을 점검하는 일로 백성을 소란하게 하니 농무에 방해가 됩니다. 원컨대 이를 파하소서. 또 3월에 송사를 정지하는 것이 정식이 있기는 하나 백성의 일이 번다 하니 3월 전에 모두 정파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잡색 군용을 관문에서 증거하지 말고 스스로 수비하게 하며 무릇 사송한에 대한 일은 아랜대로 시행하라.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3일 경자 두번째 기사. 올적합 김문내 등이 경원부에 침구하여 병마사 한흥보와 관군을 죽이다. 올적합 김문혜와 갈다계 등이 오돌이 올량합의 갑병 300여기와 결탁하여 경원부에 입구하니 병마사 한흥보가 이와 더불어 싸우다가 패사하였다. 모련위 지위 보을호가 사람을 시켜 한흥보에게 이르기를 건주위 지위 이아고거에게 들으니 장차 적병 이 경원이 침노한다 하니 마땅히 미리 알아서 방비하라 하였는데 한흥보가 이를 믿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에 적병이 이미 성 밖에 이르니 흥보가 허겁지겁 수병 100인을 거느리고 출전하였는데 흥보가 탄 말이 화살에 맞아 죽고 흥보가 세 발의 화살을 맞고 겨우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3일 만에 죽었다. 관군이 죽은 자가 15인이고 말이 죽은 것도 5필이나 되었다. 적이 마침내 목책을 포위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자 목책 밖의 집을 불을 질러 축적해둔 것이 거의 다 없어졌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4일 신축 첫번째 기사. 전해주 목사 양수를 일본에 보내 조문케 하다. 일본에 보내어 국왕에게 글을 전하게 하였으니 보빈과 조상을 위함이었다. 부물은 백세저포, 흑세마포 각 25필, 인삼, 송자 각 50건, 잡채화석 10장, 호피, 표피 각 1령이고 전물은 백세저포, 흑세마포 각 10필, 청주 100병이었다. 처음에 일본 회례사를 택했을 때 의정부에서 양수를 첨가하여 이미 낙점을 받았는데 양수가 물 위에 익지 못하다고 사양하니 조용무가 옳게 여겨 전부사 이재르로 대신하기를 청하여 임금이 또 낙점을 하였다. 성성린이 병으로 휴가를 얻어 집에 있다가 말하기를 무릇 출사하는 사람으로 몸에 병이 있거나 부모의 상장이 있는 자 이외에는 출사를 피하려고 꾀하는 자는 왕지를 쫓지 않는 죄로 논한다고 본부에서 수판하였는데 지금 스스로 무너뜨릴 수는 없다 하였다. 조용무가 후회하여 다시 정부에서 수판한 뜻을 아뢰고 또 이제가 어미가 나이가 늙고 병이 깊은 것을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이러한 판지가 있었으면 왜 자세히 살피지 않고 경이하게 입초하였는가 하였다. 정부에서 또 전 통례문 부사 장온으로 대신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명에 합당치 않은데 무슨 까닭으로 경솔히 첨가하는가 하고 마침내 쓰지 않았다. 대개 장온의 외조모는 전에 사천에게 시집가서 자식까지 있었는데 뒤에 장온의 외조에게 시집 온 것이었다. 장온이 문과로 출신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호군에 이르렀으나 조정에서는 그가 낮고 미천한 것이 이와 같은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장온이 외조모의 전부의 소생이 청구와 사헌부의 가산을 다툰 연후에 사림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 그러므로 재수가 있을 때마다 장원의 고신이 대간을 거치지 못하였다고 한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4일 신축 두번째 기사 의형부에서 각도 시비 종군의 수목을 올리다. 경상도는 4,238명이고 전라도는 1,378명, 충청도는 1,539명, 강원도는 1,248명이었다. 임금이 각도의 군사를 3번이나 나누어 3월 5일까지 교대로 번상 시위하게 하였다가 조금 뒤에 다시 전과 같이 하라고 명하였는데 경상도는 200, 나머지는 도는 100명씩 번상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5일 이민 첫번째 기사 말을 공손하게 하지 않은 호군 황순을 옹진으로 귀양 보내다. 처음에 황순이 명령을 받고 전라도에 가서 전죽을 취해 가지고 왔는데 임금이 쓸 수 없다고 하니 황순이 대답하기를 신이 술이 취하여 이를 그르친 잘못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 말이 공손치 못한 것을 미워하여 순금사에 내려 귀양 보낸 것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6일 계묘 첫번째 기사 통사 박무가 요동 소식을 전하다. 십자 진엄마 536피를 요동으로 압력하다. 박무가 말하기를 달단 군사가 조금 뜸하여 요동에 수성의 경비가 없고 군민이 우양을 들에서 목축하기를 평이와 다름없이 합니다. 내사가 무에게 이르기를 황제가 너희 나라 임금과 친하기를 부장한 같이 하는데 이것은 너희 나라 신하가 모두 아는 바이다. 그대가 본국에 돌아가거든 속히 마피를 약속과 같이 바치게 하라. 뒤에 비록 10만 피를 바친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였다. 임금이 의정부에 이르기를 4대 이에는 삼가지 않을 수 없다. 박무의 말과 같다면 도로에 경계가 없고 또 듣자니 방지휘가 다시 의주에 와서 마피를 독촉한다 하니 이때 독촉해서 다 바쳐야 한다 하고 곧 호조참이 오진을 의주에 보내어 방준을 연위하게 하고 사역원 판관 강유경을 보내어 10운마 536피를 암령해 요동에 가게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7일 갑진 첫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7일 갑진 두번째 기사 서북면 안주 등지를 진hul게 하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7일 갑진 세번째 기사 부평의 토호인 전 옹진 병마삭 임등망의 고발로 부평부사 조진을 공주로 귀양 보내다. 부평부사 조진을 삭직하여 공주로 귀양 보냈다. 처음에 부평 토호 전 옹진 병마사 임득방이 그 우마와 나귀를 내놓아 박곡을 밟아 손삭시켰으므로 조진이 그 종을 잡아다가 곤장을 때렸다. 임등방이 분이 나서 마침내 사헌부에 고소하기를 조진이 흉년이 든 것을 따지지 않고 백성의 먹이에 긴절하지 않은 물건으로 백성의 힘을 고용하고 둔전의 금지를 범하여 의염을 판매하고 삼가 보리를 무역하여 제 이익을 꾀한다는 등 9가지의 일이었다. 헌부에서 사실을 조사해 보니 일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 조진은 이것으로 좌제되어 죄를 당하였다. 또 임득방의 소첩이 사실이 아닌 것이 많음을 논하여 아울러 죄주기를 청하는 임금이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7일 갑진 네번째 기사 서적을 인쇄하여 팔도록 주자소에 명하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7일 갑진 다섯번째 기사 전조의 청제감 감찰을 회복시키고 경시강 감찰을 전례에 따르게 하다. 사헌부에서 상언하였다. 신명을 제사하는 준비는 정결히 하지 않을 수 없고 상고가 모이는 곳은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사이 내외의 신소와 자승 거창을 평상시에는 살피지 않다가 제사가 임박하여 갑자기 깨끗하고 바르게 하려 하고 서평 봉사하는 신하도 비록 재개를 한다고는 하나 복식 거처가 평일과 다름이 없어 치제하는 도리를 다하지 못합니다. 시전에 있어서는 간사와 도둑질이 함부로 행하여져서 서로 속이기를 힘쓰니
물가가 등귀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폐단이 어찌 작겠습니까? 그러므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본부 분대기에 청제감, 경시감, 감찰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조의 성시에 좋은 법입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종묘, 원구, 사직, 소객전, 문소전, 개성전 및 전사시 등 각소에 감찰 한 사람을 제숙시켜 때없이 나누어 보내어 정하고 정하지 못한 것을 고찰하게 하고 또 서팽 봉사하는 신하가 취재하는 것도 고찰하게 하여 정성과 공경을 다한다면 신명을 섬기는 도리에 거의 합당할 것입니다. 또 경시에도 입찰 감찰을 보내어 저자가 파할 때까지 하나여 물가를 상고하고 간사와 행포를 금하면 시전이 정지되고 물가가 균평해질 것입니다. 이에 판부하기를 아랜대로 하되 경시 감찰은 전례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7일 갑진 6번째 기사. 송사를 잘못 처리한 사헌장년 곽덕연을 파직시키다. 처음에 김중절의 아내가 신문고를 쳤으므로 형조에 내려 이를 분변하니 형조에서 아뢰기를 강순이 두 아내를 데리고 살다가 아내가 있으면서 또다시 취저하였다는 고소를 당하자 먼저 얻은 아내를 장단으로 보내어 죄를 면하기를 꾀하고 이미 이별하였다고 말하였으니 마땅히 직첩을 거두고 율에 따라 논죄해야 하며 그 후처는 이혼시켜 풍속을 바루어야 합니다. 김중절은 남을 모함하려 하여 내 아내를 거느리고 있다고 무고하였으나 무고율에 이르기를 한 가지 일이라도 사실이면 모두 죄를 면한다고 하였습니다. 사헌 장년 곽덕연은 장무가 되어 사실을 조사할 때 편백되게 중절의 소수만 들었으니 덕연은 성상께서 재량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명하기를 덕연은 파직하고 중절은 석방하라. 그리고 강수는 이미 부처하였으니 논하지 말라 하였다. 이에 대간이 모두 대제하고 나오지 않았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7일 갑진 7번째 기사. 윤목, 이빈, 강사득, 조희민, 유기 등 5인의 부자, 모녀, 처첩을 연좌시켜 논지하다. 죄를 율에 의해 시행할 것을 아뢰니 이무의 처자의 예에 의하여 명하였다. 이에 윤목의 조카 윤희이를 공주의 윤희제를 청주에 귀양 보내고 이빈의 백숙부 이목을 영해에 이지를 옹진에 귀양 보내고 강사득의 아들 강대를 순천에 조희민의 아비 조호를 하포에 귀양 보내고 유기의 아비 유후를 광주의 아들 유방선을 영주에 유방경을 울주에 귀양 보내고 조희민의 아후 조수 조아와 그 누이 김자지의 처 누이 동생 윤수의 처 유기의 아후 유환 윤목의 누이 환상환의 처를 모두 몰입하여 형족 도관의 노비를 삼았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7일 갑진 8번째 기사. 시전의 대시를 정하다. 대시는 장통박 위쪽 미국 잡물은 동부는 연화동구, 남부는 훈도방, 서부는 해정교, 북부는 안국방, 중부는 광통교로 정하고 우마는 장통방 아래 천변으로 정하였으며 여항의 작은 처자는 각기 사는 곳의 문전으로 정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7일 갑진 9번째 기사. 삭직되어 회수되었던 전 충청 감사 안노생의 과전을 도로 환급토록 명하다. 안노생이 유정현을 논핵한데 좌제되어 삭직 유배되었는데 호조에서 예에 따라 과전을 회수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용서를 받아 직첩을 도로 받으니 안노생이 정부에 글을 올려 과전을 받기를 빌었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임금이 말하기를 안노생은 백성을 위하여 죄를 당하였으니 정상이 불쌍하다. 그 과전을 환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10일 정미 첫번째 기사. 달무리가 지다. 달무리 안에 화성, 목성, 남하, 북하가 들어있었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2월 10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사역원 사인 김규령에게 11차의 진헌마 495피를 요동으로 암령케 하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2월 10일 정미 세 번째 기사 길주 찰리사 조연에게 올적합을 공격하기로 결정하다. 등릉과 안릉의 이전 문제 거론. 길주 찰리사 조연을 명하여 올적합을 치게 하였다. 동북면 병마 도절제사 연사종이 한흥보가 패사한 상황을 치보하니 임금이 깜짝 놀라 한흥보가 나라를 위해 전망하였다 하여 쌀, 콩 40석과 종이 100권을 부의하고 귀장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올적합을 토벌하려고 하여 일찍이 경원을 지켰던 자를 모조리 불러서 그 방락을 물으니 조용무 등이 아뢰기를 지금 올적합 등이 까닭없이 입고하여 변장을 죽였으니 이것을 내버려 두고 치지 않는다면 저들이 징계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바을소 지위도 역시 올적합의 별종인데 그가 중간에 거하여 양쪽으로 투항하니 이것도 또한 아울러 멸해야 됩니다. 청컨대 길주도 찰리사로 하여금 그 도 병마 1천을 조발하여 친다면 단번에 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겨 대우군 방미로 경찰관을 삼아 경운에 가서 사변을 조사 탐지하게 하고 돌아오는 날에 접전할 때의 군중의 영리한 자 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하였다. 첨총제 곽승으로 경원진 병마사를 삼고 행사직 안일기로 경원진 좌우익 도천호를 삼아 역마를 타고 빨리 달려 진에 부임하게 하였다. 임금이 또한 의정부에 명하여 의논하니 하윤, 성승린 등이 대답하였기를 작은 산도둑을 이긴다 하더라도 무의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도둑은 본래 쥐처럼 훔치고 개처럼 도둑질하여 대군에게 덤비려 들지 않습니다. 신등은 두렵건대 우리 군사가 그 지경에 이르면 곧 산골짜기로 도망하고 우리 군사가 퇴각하면 다시 와서 침략할 것이니 한갓 왕사만 숭고롭게 하고 후일의 변헌만 열어놓을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조용무 유양 등이 아뢰기를 작은 도적이 감히 우리 지경에 도끼를 부리니 이때 선멸하지 않으면 무의를 과시할 수 없습니다. 또 이 도적뿐만 아니라 오도리 올량합 잡종도 두려움이 없을 것이니 한번 그 사이에 멸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조용무 등의 의논을 쫓아 조연으로 주장을 삼고 전도절제사 신유정, 전동지총재 김중보로 동부면 조전절제사를 삼아 신유정 이하 모두 조연의 절도를 받게 하였다. 신유정은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의정부로 하여금 쌀과 콩을 적당하게 주어 가족을 부양하게 하고 또 신유정에게 습의와 궁시를 주어 보냈다. 임금이 재상들에게 이르기를 경운에는 다만 등릉과 안릉 두 능이 있을 뿐이다. 능을 옮긴 일에 예전에도 있었으니 능을 옮기고 군을 패하여 경성으로 물러와 지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이에 의정부에 명하여 능씨를 천봉할 편부를 의논에 아뢰게 하였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2월 10일 기유 첫 번째 기사 동북면도 순문사가 영흥부에 준원전의 시비 호군과 군시기를 두도록 청하다. 준원전은 태조께서 탄강하신 곳이므로 신어를 봉안하였으니 전한 분간 네 사람으로 시위하게 하소서. 기자전을 보건대 시위 호군 두 사람이 있으니 원컨대 이 예에 의하여 영흥부의 우두머리가 되는 소경으로 준원전 시위 호군을 삼되 거관 한 사람으로 삼고 권무전직 두 사람도 아울러 치하하소서 하고 아뢰기를 영부에는 예전에 군기씨가 있어 월과하는 군기를 맡아 제조하였습니다. 정해년에 퇴거한 이후로 진상과 월과 군기가 모두 헛소하여졌으니 언컨대 평양부의 예에 의하여 다시 군기씨를 세우고 녹관을 차하하소서 하였다. 모두 의정부에 내려 의논에 시행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1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지의정부사 형조판서 대사원 및 각군 총재 등을 임명하다. 황희로 지의정부사를 삼고 정진으로 형조판서를 삼고 신유정으로 좌군 도총재를 이화영으로 우군 도총재를 김중보로 중군 총재를 김한로로 사헌부 대사원을 김지로 사헌지비를 효손 이감으로 사헌장령을 정탁 강종덕으로 사헌지평을 삼았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13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유정현 등이 경사에서 돌아와 달당과의 전환과 진헌마에 대해 보고하다. 유정현 서유 등이 경사에서 돌아왔다. 유정현 등이 북경에 이른 이후 황제가 본국에서 정말 1만 피를 바쳤다는 말을 듣고 매우 후하게 대하였다. 또 유정현이 현 인비 권씨의 일가가 된다는 말을 듣고 항음을 시켜 권씨의 명령을 전하게 하고 따로 채단 2필, 견 10필, 초 500장 그리고 안마를 주었다. 하직하고 돌아올 때 황제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본국에 돌아가거든 국왕에게 보고하여 역환마를 보내기를 밤을 가르지 말고 속히 보내게 하라 하였다. 유정현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황제가 2월 15일에 친히 달단을 정벌하려고 재료의 군사를 뽑는데 재료의 성에는 남자 여정이 없고 노약과 부녀자도 성 외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군병은 시위하면서 서서 먹으며 바깥 군사는 수레를 끌며 전쟁 물자를 운수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달단이 먼저 와서 침노한 것이냐 아니면 황제가 먼저 가서 치려고 하는 것이냐 하니 유정현이 말하기를 달단이 와서 침노하였다는 말은 신등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기국공이 건병을 거느리고 적에게 패하였기 때문에 황제가 그 수치를 씻으려고 장차 정벌하려는 것이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저들이 와서 나를 침노하며 마지못해 응하는 것이 가하지만 내가 먼저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여 공벽한 곳에 가서 치는 것이 어찌 가하겠는가. 만일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6월 14일 신의 첫 번째 기사 호조판서 이응이 주살된 사람의 과전을 군자전에 붙이고자 청하니 이놓지 않다. 이응이 아뢰기를 기내의 원속 군자전이 모두 4만결인데 이 중에 묵은 땅이 매우 많고 다른 곳에 절급한 것도 600결이나 됩니다. 지금 득지한 이무 등의 과전이 모두 1600결이니 군자전에 붙여 양향이 대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향이 급하기는 하나 신진의 선비들이 과전을 받지 못한 자가 매우 많으니 어떻게 과전을 군자에 붙이겠는가. 마땅히 신진의 선비에게 고루 나누어 주어 염치를 기르게 해야 한다. 오직 원속 군자로서 타처에 제출된 전지 600결만 허락하니 이 전지로 충수하라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14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군자검을 새로 용산강에 짓게 하고 공조판서 박자청에게 감독케 하다. 박자청으로 역사를 동독하게 하였다. 구감은 좁고 작아서 해마다 조세를 많이 노적하기 때문에 각사의 하전과 순금사 도부외 및 각품의 품종을 역사시켜 이를 짓게 하였다. 하전은 하리이며 도부외는 순금사에 소속된 군사고 품종은 국가에서 역사를 일으킬 때 관리의 품등에 따라 역부를 내게 하는 것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1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문소전에 가서 망제를 지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1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북벌을 정지할 것과 길주 찰리사 조연 등의 조회를 청하다. 박영이 일찍이 경원 병마사로 있을 때 임의로 군액을 감한 것과 길주 찰리사 조연이 관계를 굳게 지키지 못하여 야인이 침포를 감행한 것을 논하고 그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였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2월 15일 임자 세 번째 기사 경기 강원도의 기근을 진율하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2월 15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임강현에 안치된 이저에게 진주에 있는 부친 이거이를 만나보도록 허락하다. 이저에게 명하여 그 아비를 진주에 가서 만나보게 하였다. 경기도 관찰사 김미에게 전지하기를 이거이가 진주에서 병으로 고생하는데 그 아들 이저가 가서 만나보고자 하니 곧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 이저는 임강현에 안치되어 있었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2월 1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사요건 부사 최운에게 12차의 진음마 469피를 요동으로 압력해 하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2월 1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성주를 할애하기 위해 연성군 김정경을 경사에 보내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2월 16일 개축 세 번째 기사 경원부의 전망자 등에게 곡식을 하사하다. 집과 곡식을 태운 자에게 곡식을 차등 있게 주었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2월 16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서북명 도절제사 김승주가 의주 군민이 도강하여 경작하는 것을 금하도록 청하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2월 1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내금이 별시위에게 검원에서 활쏘기 연습을 시키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2월 18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어흥부에서 군정에 관한 사항을 고칠 것을 청하니 윤허하다. 군정을 고쳐 편지할 것을 아뢰었다. 무릇 배에 소속된 자는 수전의 유무와 시산, 노장, 성중, 애마, 제군, 공신 및 각위 절제사의 반당을 물론하고 모두 갑주를 갖추고 매양 봄, 가을에 점고를 받게 하되 영구히 항식을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2월 18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전의소감 장유신에게 13차의 진음마 598피를 요동으로 압력해 하다. 태종시력 19권 태종 10년 2월 1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좌준이 문생이니 하는 배단을 없애기 위해 묵과의 종장시관을 파하기로 하다. 명하여 친씨 묵과의 감교시관과 동감교시관을 파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묵과 친씨의 나를 물으니 대은 김여지가 대답하기를 3월 13일이 초장이고 15일이 중장이며 23일이 종장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종장에는 무슨 기술을 시험하는가 하니 김여지가 대답하기를 무경을 강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친히 활 쏘고 말 타는 것을 시험하겠다. 내가 재상으로 시원을 삼지 않는 것은 좌준이 문생이니 칭하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 지성이 중죄를 당하였는데 이무가 좌주가 되어 이 지성을 청거에 썼으니 이것이 그 증흠이다 하였다. 호조판서 이응이 아뢰기를 문과에 시원이 있는 것도 오히려 불가한데 하물며 무과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이에 병조 좌랑 김타 훌륭관 녹사 김인복을 불러 명령하기를 무과는 병서의 통부를 구해받지 말고 삼장을 통구하여 분수가 많은 자를 취하고 사관은 봐라 하였다. 이보다 먼저 김타가 왕지를 받들어 하윤을 보고 무과의 시원을 마땅히 봐야 되느냐 봐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고 물으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무사가 무리를 짓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만일 시원이 있으면 반드시 좌준이 문생이니 칭하여 화가 장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병조, 의흥부, 훈련관 등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시취하게 하고 전하께서 친히 임하여 고열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이 일은 마땅히 비밀히 하고 외부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김타가 하윤의 말로 아뢰니 임금이 옳게 여기고 곧 이 명령이 있었다. 좌주는 과거의 급제자가 시관을 일컫는 말이고 통구는 통틀어 상고하며 분수는 점수를 말한다.
태종실록 19권 태종군 10년 2월 1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호군 임군례에게 14차에 지는 마 560匹를 요동으로 압력해 하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2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병을 핑계 삼아 서장관을 사면한 성균주부 김구경을 괴주로 귀양 보내다. 처음에 박무 등이 돌아오지 않을 때 변방 소식이 서로 전하기를 달단 군사가 깊이 관세에 들어와 도둑질하여 노략질하고 요동으로 연도에 이르기까지 길이 막혀서 통하지 못한다 하였다. 마침 김구경이 진화 성절사의 서정관으로 차정되었는데 가기를 꺼려하여 병이 있다고 전을 올려 사면해 주기를 청하여 말이 몹시 애절하였다. 임금이 보고 불쌍히 여겨 다시 차정하라고 명하였다. 사관원에서 탄핵하여 아뢰기를 김구경은 평일에 넉넉하게 현지를 받아 명예의 길에 분치하는 병이 없었는데 지금 봉사하는 날을 당하여 마침 중국의 군사가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병을 칭탁하여 피하기를 꾀하니 그 간사함이 매우 심합니다. 김구경 같은 자는 별로 재행도 없고 다행히 과제에 의탁하여 후하게 은택을 입었으니 마땅히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않고 힘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성은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해야 하겠는데 간사한 꾀를 품고 일신의 안 1만을 구하니 빌건대 유사에 명하여 그 직첩을 거두고 그 죄를 국문하여 선비의 절개를 가다듬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구경도 역시 글을 읽은 유생이다. 어찌 병을 칭탁하여 나를 속이겠는가. 내가 장차 의원을 명하여 진찰해서 그 흐실을 살피겠다 하였다. 수일이 지난 뒤에 좌헌납 송희경이 아뢰기를 일전에 신등이 상소하여 김구경의 죄를 청하였는데 주상께서 의원을 보내 진찰하여 보겠다고 하셨으므로 신등이 물러가서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전의 직장 정어가를 시켜 가서 보게 하였더니 구경 좋은 기분으로 문에 나왔습니다. 마침내 그 맥을 살펴봤더니 병이 아니었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지난날에 평성군 조견이 사명을 받고 병을 칭탁하여 면하기를 구하였으므로 그 직첩을 거두고 외방에 귀양 보냈습니다. 지금 구경이 집에 노친도 없고 몸에 병도 없는데 조견의 지난 일을 본받아 전을 올려 면하기를 구하였으니 어찌 그를 읽는 유생의 뜻이겠습니까? 이것을 놓아두고 죄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험난한 때를 당하면 모두 이를 본받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첫날의 병이 오늘에 나았으니 어떻게 죄를 주느냐 하였다. 송희경이 다시 아뢰기를 김구경이 지난날에 항상 본관에 사진하였는데 이달 초2일에 서장관으로 입초되었다는 말을 듣고 초1일에 병을 얻었다고 칭탁하여 스스로 전사를 꾸며 손수 써서 올렸으니 그 무망하고 불충한 죄가 소연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지난번에 아뢰은 것과 같이 하여 선비의 풍습을 바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하였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2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의정부 건의로 말을 징발하는 규정을 고치다. 징마의 영을 아뢰었다. 품말을 바치지 않는 자가 매우 많으니 청컨대 전에 판지에 의하여 전지를 받는 자는 그 전지를 회수하고 전지가 없는 자는 수군에 편입하소서. 그리고 벌로 징수하는 말은 만일 전의 판지에 의하여 각각 한 필씩 징수하게 되면 그 중에 관직이 낮은 자는 심히 괴로워할 것이니 전례와 같이 10인이 아울러 한 필을 바칠 것을 5인이 한 필씩 바치게 하여 이 예로 징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품만은 벼슬아치의 품등에 따라 거두는 말이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20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지사 여권사 장홍수에게 15차에 지는 말 600匹를 요동으로 압령케 하다.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22일 김이 첫 번째 기사. 문소전에 가서 한식제를 지내고 한식의 연원에 대해 묻다. 처음에 임금이 향, 축을 전하는 것을 인하여 좌우에게 묻기를 예전에는 삼정을 번갈아 썼으나 한식은 일찍이 고치지 않았으니 혹은 말하기를 계지추로 인한 까닭이라 한다 하여 김여지가 대답하기를 계자에 대한 설은 옛사람이 이미 거르게 여겼습니다. 다만 동지 후
105일이 옳습니다. 이때는 빠른 바람과 심한 비가 있기 때문에 역가에서 한식이라 한 것입니다. 하였다. 삼정은 옛날 중국의 역법에 있어 세 가지 정월, 곧 하에는 건인, 은에는 건축, 주역에는 건자의 달을 정월로 하였다. 계지추는 중국 춘추시대 은사이고 이명 계자추, 진나라 문공인이 공자로서 망명할 때 함께 19년을 모시었는데 문공이 귀국 후에 복록을 주지 아니하므로 어머니를 모시고 계산했으므니 문공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 산을 불질러 지추가 나오도록 하려 하였으나 지추는 나오지 않고 어머니와 같이 다 죽었다 한다. 그래서 한식은 지추가 다 죽은 날이라고 했다. 계자는 계자추를 말한다. 계지추를 말한다.